갤럭시 Z 폴드 3를 2달 동안 만족스럽게 써왔는데요. 실제로 구매해서 실사용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좋았던 부분과 의외로 불편했던 부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폴드 3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7.6인치의 메인 디스플레이인데요. 화면 비율이 5:4 비율로 정방형에 가깝고 위아래로 조금 더 길쭉한 모양입니다. 이미 이렇게 펼치기만 해도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압도하는 영상 크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옆으로 90도 회전해서 보면은 정말 태블릿을 보듯이 큰 화면으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크다 보니 메일이나 문서를 읽기에도 좋고 여러 창을 띄워놓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메인 디스플레이의 UDC는 처음에는 좀 거슬렸지만 쓰다 보면 거의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화면을 꽉 채워서 하는 게임이나 영상을 즐길 때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미니 태블릿에 비해 Z 폴드 3는 베젤이 극단적으로 얇기 때문에 메인 디스플레이에 대한 몰입감이 더 컸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아이패드 미니 6가 크기상으로는 Z 폴드 3랑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아이패드 미니 6는 베젤도 훨씬 더 큰데다가 60Hz 주사율까지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Z 폴드 3는 120Hz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쥘 수 있는 화면에서 이 정도의 만족감과 몰입도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기기는 갤럭시 Z 폴드 3가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Z 폴드의 힌지는 일정 각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자유롭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리스탑 힌지를 활용하면 테이블에서 다양한 각도로 거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을 바닥면에 놓고 반을 올려서 시야각을 확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살짝 각을 놓으면 세로로도 세워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테이블 위에 카메라를 놓고 셀카를 찍을 때도 유용합니다. 갤럭시 Z 플립은 사진이 세로로 찍히는 반면에 Z 폴드는 가로로 제대로 사진을 찍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로 4:3 비율의 사진을 찍기에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찍을 때에도 좋은데요. 아기나 애완동물 등을 찍을 때 바닥에 이렇게 거치해 두면 간편하게 로우 앵글로 잡은 동영상 소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면 아래 화면으로 프리뷰 화면이 뜨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아래로 내리지 않아도 촬영 앵글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찍는 하이 앵글을 찍을 때에도 프리뷰 화면이 눈에 보이도록 꺾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찍히는 결과물을 보면서 다양한 앵글의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S펜의 존재는 참 유용했습니다. 저는 Z 폴드 3를 업무용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서의 밑줄을 긋고 이미지에 표시를 하는 용도로는 정말 편리합니다. 물론 손으로도 메모는 할 수 있지만 간단한 메모를 남길 때에는 S펜이 아니면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게 되죠. 메모 앱은 별다른 유료 앱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삼성 노트 앱을 썼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쉽게 메모를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메뉴가 직관적이라서 생각이 날 때마다 메모를 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PDF도 쉽게 불러올 수 있어서 바로 체크와 메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항상 주머니에 있는 수첩처럼 쓸 수 있었는데 이것만 잘 써도 갤럭시 Z 폴드 3의 구매 가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폴더블의 진가는 화면을 펼쳐서 메인 디스플레이를 쓸 때이지만 사실 Z 폴드를 쓰면서 매번 화면을 펼쳐서 쓰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길 가다가 잠깐 꺼내서 카톡을 볼 때면 화면을 열기보다는 커버 디스플레이로만 확인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키보드를 꺼내서 바로 회신을 할 수 있어서 거의 일반 바형 스마트폰처럼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폴드를 펼치지 않고 외부 디스플레이로만 답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폴드2에는 내부만 120Hz 주사율이었고 외부 디스플레이는 60Hz 주사율이었어서 역체감이 심했다고 하는데 이번 Z 폴드 3에는 내부와 외부 전부 동일하게 110Hz 주사율이라서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문서를 볼 때에는 내부 디스플레이를 쓰고 간단하게 확인을 하거나 틱톡, 인스타와 같은 세로형 앱들을 훑어볼 때에는 외부 디스플레이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쓰다 보니 보였던 아쉬운 점들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물론 상관없이 잘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한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커버 디스플레이의 활용성이 좋다고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폴드3의 진가인 내부 디스플레이를 쓰기가 실생활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요새 스마트폰을 들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스몬비족이라고 하죠. 이게 상당히 위험하긴 하지만은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해요.
이렇게 걷다가 스마트폰을 꺼내볼 일이 있을 때 폴드 3는 내부 디스플레이를 열려면은 두 손으로 펼쳐서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불편합니다. 설령 열더라도 이걸 한 손으로 들고 다니기는 좀 불안하고 화면에 터치를 하거나 타이핑을 하기에는 더욱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한 손으로 쓸 경우 외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의 폭이 너무 좁아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비율의 화면에서는 보이는 정보도 가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손으로 폴드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를 펼쳤을 때 두 손으로 들고 있게 되지만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이즈라서 키보드를 타이핑하기 좀 불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키보드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서 왼손가락, 오른손가락으로 나누어서 터치를 하게 되는데 보면서 누르지 않으면은 키의 위치를 가늠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 양옆 키보드의 위치를 옮기고 크기도 조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바형 디스플레이 폰처럼 보지 않고 타이핑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외부 디스플레이를 쓴다면 바형 디스플레이처럼 쓸 수는 있지만 이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키보드를 제대로 터치하기 힘들고 오타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로 콘텐츠를 소비하기는 좋았지만은 텍스트를 기록하고 메모를 정리하기에는 좀 불편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펜은 참 계륵같은 존재죠. 있어도 자주 쓰지는 않지만 막상 없으면 필요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기기들이 자연스럽게 펜을 휴대할 수 있도록 수납 방법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Z 폴드 3는 S펜 탑재를 메인 스펙으로 홍보하면서도 수납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품 S펜 수납 케이스는 힌지 부분에 S펜을 넣는 구조인데 폴드 전용 S펜의 부피가 꽤 크다 보니까 그만큼의 면적을 더 차지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수납 케이스는 디자인부터 문제가 있는 게 기기 본체가 반쪽밖에 보호가 되지 않고 편하게 정보를 바로 확인하는 데 유용한 커버 디스플레이를 이 흐물거리는 플랩으로 가려버리기 때문이죠. 아무튼 S펜이 폴드에 도입된 건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휴대 부분은 아직 미완성형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서피스 펜처럼 S펜의 부피를 줄이거나 내부 수납을 하는 솔루션이 다음번 모델에는 꼭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폴드 3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88은 갤럭시 S21에도 탑재되었었는데 이때도 발열에 따른 스로틀링으로 성능 지속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Z 폴드 3도 발열이 좀 있는데요. 사용하다 보면은 카메라 옆쪽 부분에 열이 올라와서 손으로 잡기 불편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게다가 메인 디스플레이가 큰 데다가 120Hz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5G까지 켜놓으면은 정말 배터리가 쭉쭉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Z 폴드 3의 배터리 용량은 4400mAh로 태블릿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작은 용량입니다. AP 효율이 좋은 아이패드 미니 6도 5100mAh를 탑재하고 있는데 효율도 안 좋은 스냅드래곤 888을 쓰는 안드로이드 기기다 보니까 사실 배터리가 빨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조 배터리를 항상 휴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폴드 3도 무거운데 S펜과 보조 배터리, 충전 케이블까지 챙기다 보니까 추가로 휴대해야 할 부피가 본체 부피 이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Z 폴드 3를 약 2달 동안 실사용해본 후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처음 접하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정말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최고의 폰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반대로 불편함이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폰인 것 같습니다. 출장이 많고 외부에서 문서를 확인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나 손안에서 대화면을 펼 수 있는 Z 폴드 3는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반면 일상에서 일반적인 카톡, 전화용으로만 활용을 하고 업무용이나 영상 감상용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별도로 있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들고 다녀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Z 폴드 3는 태블릿과 스마트폰 양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이런 기기의 특성상 어느 한쪽의 장점을 완벽하게 담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럴 거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따로 쓰는 게 어떠냐는 질문 공격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는 세로형 스마트폰 비율에 맞춰서 앱이나 웹페이지가 아예 디자인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Z 폴드 3의 다소 특이한 비율로는 정보가 제대로 담기지 않는 불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유일무이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하이브리드형 기기로 기존의 스마트폰 사용에 질리고 새로운 디바이스를 찾는 분들께는 쓸 때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Z 폴드 3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